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8일 새벽 4시입니다. 놀라운 영상이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 그것이 영상으로 담겨져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본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가자에서 튀어나온 하마스 민병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정규군이 아니니까 민병대가 막강한 이스라엘 탱크를 탈출을 해가지고 폭파시키고 탱크 속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을 끌어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불패의 강군으로 알려져 있던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이렇게 거지 군대한테 이렇게 당하느냐 하는 그 충격입니다. 또 다른 충격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 시내에 있는 고층 빌딩, 팔레스타인 타워라고 하는 11층 빌딩을 폭격해가지고 폭삭 내려앉히는 장면이었습니다. 30초 만에 여러 건물군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건물에는 하마스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던 가자 지역을 벗어난 이 하마스 민병대가 이스라엘 군기지를 공격하고 사단사령부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여 군데에서 이스라엘 군과 하마스 군이 지금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한 로켓 포탄이 수천 발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천 발을 만들 동안에, 그걸 준비할 동안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텔아비브까지 도달하는 맹폭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이언돔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번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복 폭격 작전으로 나와서 가자 지구에서 약 200한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고 약 2,00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점점 늘고 있는데 현지 보도에 의하면 200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사자 그리고 민간인 피해자 합쳐서 200명, 부상한 사람이 1,000명을 넘습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400명 전사에 300명 부상입니다. 3,000명이 부상입니다. 3,000명. 이건 전쟁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를 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불과 10여 시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우선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다. 이란이 부추겼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확정은 없습니다. 이란이 부추긴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물밑 교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하마스를 시켜서 이런 전투를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본적인 것은 가자 지구의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자 지구가 서울의 반 정도 되는데 거기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는데 완전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만 하루에 한 만여 명 정도는 이스라엘 쪽으로 나와서 생업에 종사하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쿼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자 지구 안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0%나 된다고 그럽니다. 희망이 없죠. 거기서 희망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은 폭탄 테러, 자살 테러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감옥 같은 가자 지구의 상황이 하마스로 하여금 마지막 발악을 하도록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또 해설도 있습니다. 이 하마스란 조직은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한 1920년대에 이집트에서 생긴 무슬림 형제단에서 파생한 조직입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까지 생각하면은 이 하마스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기초한 테러 조직이니까 무슨 식으로 하더라도 협상은 불가능하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도저히 협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실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육해공군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우선 불도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철조망을 끊어버리고 나가고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고 패러글라이딩으로 낙하작전까지 하고 육해공으로 덤볐습니다. 또 바다에서는 소형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했답니다. 완전히 육해공 입체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자 지구 안에 이스라엘의 정보망이 얼마나 치밀하게 있었겠습니까? 또 이들이 통신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감청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로부터 기습을 당했던 그 50주년에 똑같은 기습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데 50년 전보다 이번이 더 당한 겁니다. 50년 전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모사드는 국가정보기관이고 군에 있는 또 다른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다트가 훈련을 하는 게 저게 심상치 않다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게 훈련인지 아니면 훈련을 위장한 공격이 될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다트가 기습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은 개전 한 8시간 전입니다. 개전 8시간 전에는 8시간 이후에 사다트가 저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친다 하는 확정을 했습니다. 정보기관이.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그 순간 공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를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그때 골다 메이어 수상, 모쉐 다얀 국방장관이 있을 때인데 우리가 또 기습을 해버리면은 1967년 6.1 전쟁처럼 우리가 또 이집트를 선제 공격하면은 세계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8시간 이후에 공격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얻어맞는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다만 예비군의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알고도 얻어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들이 공격하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몰랐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크나큰 정보 실패입니다. 이것 때문에 네탄야후가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벌써부터 추측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네탄야후를 물먹인 것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군대도 네탄야후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탄야후가 형사사건으로, 뇌물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이스라엘 예비군이 데모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는 이스라엘이지 네탄야후식으로 거의 독재화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아니다. 만약 네탄야후가 계속 저런 짓을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소집 명령 나올 때 불응할 것이다. 이 정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이스라엘 군대도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서 이번에 이런 정보 실패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가 거지 군대한테 저렇게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을 대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 로켓포 수천 발을 쐈더니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북한이 다연장 로켓포를 그 사람들은 수천 발이 아니라 수만 발을 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쏜 다음에 다른 해상 또는 공중을 통한 침투를 할 때 한국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 국군이 반격을 하면은 저쪽에서 원합니다. 반격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핵폭탄 쓰겠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의 선택은 뭐냐. 더구나 사드가 수도권에 배치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그런 고민사항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사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